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지난 4월 19일 개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연금 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하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많은 회의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시한 1차 공청회와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내용입니다. 1차 공청회입니다. 1차 공청회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기초연금은 인상이 필요하지만 일괄 인상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하위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인 선택적 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는데요.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첫째,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40%로 줄이고 두 번째, 지급액은 50만원까지 올려서 지급하자는 내용의 제언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수준별 인상안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35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도에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줄이고 지급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 지급액은 5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2023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3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변경해서 2026년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게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30% 노인들의 동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두 번째,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이 57만원인데 기초연금은 50만원, 부부 가구는 8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 두 가지 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지. 세 번째,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동시수급이 어려운데 기초연금이 더 많아져서 기초연금을 선택할 시에 의료급여 등 탈락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올릴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발전방안 공청회 내용입니다. 2차 공청회입니다. 2차 공청회에서 일부 민간 자문위원은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안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제도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국가가 연금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 가져가거나 중간에 빼서 쓰지도 못하게 강제한다면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임금을 가불에 적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연금제 전환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 자문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동계에서도 이러한 퇴직금 전환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주로 주택구입, 주거임차, 회생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도 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 5천 명, 인출 금액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중도 인출된 금액의 65.2%는 주택 구입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 등으로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고요. 퇴직금을 후불임금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1차, 2차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은 4월 30일까지이고 앞으로도 4월 26일에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도 가시적인 성과 없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보여주기식 결과만 나타나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현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과의 연계 과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독소 조항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현 제도의 문제점 5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적연금 제도의 문제점 5가지입니다.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공제 반영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므로 가장 불리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 그리고 추가공제 30%를 더해줍니다.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문제점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되지 않더라도 받고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단독가구는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가장 큰 복지 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계산 시에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점 네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문제점 5번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에 받은 기초연금을 100%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므로 주었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연금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장점, 단점에 대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관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